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화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김대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많은 분들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지만 정말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그런 곳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잠깐 담배 사러 간다며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해도 우리 모자의 생활은 늘 궁핍했어요. 겨울이면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잠들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오면 저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문지로 맞고 다녔어요. 점심시간에는 다른 아이들 도시락 냄새가 너무 고문 같아서 교실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300부가 넘는 신문을 돌리고 방과 후에는 전단지 돌리기를 했어요. 손은 늘 빨갛게 트고 자전거는 몇 번이나 고장났지만 고칠 돈이 없어서 걸어서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졸려서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직접 벌어서 냈죠. 학자금 대출에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때의 절실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부터 건설회사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회계팀에서 일하던 김미영이라는 동료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그녀가 가난한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2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가정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3년 차 제 세계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낯선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제 친구 박종철과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당황하며 이불을 끌어안았고 종철이는 뻔뻔하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대일아,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진짜 사랑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아꼈던 친구와 아내가 그것도 제 집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6개월 정도. 대일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6개월. 그동안 저는 완전히 바보였던 거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면 미영이가 고생 많았어라며 따뜻하게 맞아주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찜질방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울었습니다. 왜 하필 제 친구였을까? 왜 하필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을까? 이혼 과정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미영이는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어요. 제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의 절반을, 그것도 바람을 피운 사람이 당당하게 요구하다니. 대일씨,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뒷바라지한 것도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미영이를 보며 저는 정말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여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40이 넘도록 혼자 살았던 이유입니다. 지금은 중견건설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사고 수입차도 바꿨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적막한 침묵만이 저를 반겼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문득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계속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데일아, 이제 40이 넘었는데 혼자 늙을 셈이냐? 어머니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어머니는 7순이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저를 걱정하셨어요. 새벽부터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이 이제는 며느리와 손자 얘기만 하시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한번 바람 맞은 사람이 또 결혼하면 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저는 정말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배신당할 생각을 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성화가 워낙 심해서 정말 귀찮아서 한 번만 더 라는 심정으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일부러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녀를 보고 말았거든요. 이수정. 34살이라고 했는데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자연스러운 손짓, 책장을 넘기며 작게 미소 짓는 모습. 외모도 예뻤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풍기는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일 씨죠? 저는 이수정이에요. 목소리도 참 곱더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는데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하는 모습이 제 마음의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예쁘다고 자꾸 그래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어떤 아이는 처음에는 글자도 못 읽더니 나중에는 제법 긴 글도 술술 읽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수정이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요.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도 아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꽃집에 들렀어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매일 다른 꽃을 골라서 수정이 학교로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또 꽃이 왔네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수정이가 전화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학교 앞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죠. 유명한 음식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수정이도 점차 마음을 열어주더군요. 대일씨,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상처받은 후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수정이만은 달랐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한강을 걸었습니다. 수정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풍경도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아이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 수정 씨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정말 그랬어요. 수정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된 거죠. 6개월 만에 프러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어요. 수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거절당한다면 그런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수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잊혀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시며 드디어 내 며느리를 얻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수정이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거실을 꾸미고 제 취미인 독서를 위해 작은 서재 공간도 만들어줬어요.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수정이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어요. 제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가면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당신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져.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요리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소파에 기대어 있는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 이름 뭘로 할까? 아들이면 준호, 딸이면 지은이 어때? 좋아. 근데 쌍둥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더 좋지. 이렇게 미래 계획도 세우고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의 상처 따위는 까맣게 잊힐 정도로 해시태그 불길한 메시지의 시작.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제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일 씨, 안녕하세요. 당신 부인 이수정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고 그냥 삭제했습니다. 요즘 이런 장난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와요. 거의 매일같이. 이수정, 대학 때 술집에서 일했던 거 아세요? 남편한테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던데. 진실을 알고 싶으면 답장하세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 하지만 계속 오는 메시지들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는 점점 더 자세해졌습니다. 이수정이 대학교 2학년 때 가라오케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알고 계세요? 그때 남자들이랑 지금도 옛날 남자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수정이가 그런 과거를 숨겼을 리 없는데.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정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누가 당신 과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더군다나 그 메시지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 수정이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수정이가 여보, 학교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라고 연락 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죠. 그리고 약간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 어땠어? 응, 그냥.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평소 같았으면 자세히 이야기해줬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말수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샤워하러 들어가더군요. 다음날 그 악성 메시지가 또 왔어요. 어제 부인이 남자 동료와 단둘이 2차까지 갔던데. 알고 계세요? 회식은 7시에 끝났는데 11시까지 뭘 했을까요?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또 다른 날에는 수정이가 대학 동창 결혼식 간다며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 응, 그냥 대학 때 같이 다니던 애들. 예전 같으면 친구 이름도 다 말해줬을 텐데 그날따라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메시지가. 결혼식은 핑계였나 보네요. 남자친구 만나러 간 거 맞죠? 사진도 있어요. 이쯤 되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지. 수정이를 보는 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진 걸 느꼈어요.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좀 보자. 응?
왜? 아니야, 그냥 시간 좀 보려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제 폰을 사용하곤 했던 수정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폰을 만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폰에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지우는 것 같았어요. 여보, 누구 문자야? 아, 그냥 스팸이야. 예전에는 친구들 문자도 보여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그 메시지들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게 도착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의 술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남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형이나 헤어스타일이 수정이와 너무 비슷했어요. 이게 당신 부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수정이인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괴로웠어요. 그 사진을 몇십 번도 더 들여다봤는데 볼수록 수정이 같았어요. 특히 목걸이가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안 돼. 이건 합성이야.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날 밤 수정이가 여보,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니야,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지만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수정이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제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폰을 만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수정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정이가 친구들이랑 만나고 올게라고 나갔을 때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제 차를 멀리 세워두고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 써가며 다행히 그냥 평범한 카페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그래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상태였어요. 또 다른 날에는 수정이가 마트 다녀올게라고 나간 다음 1시간이나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마트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미안. 엄마 친구 만났는데 얘기가 길어져서. 목소리가 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의심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박민수, 수정이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사람이 대학 때부터 수정이에게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정이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같은 과 동기였는데 처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정이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정이는 민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고백을 3번이나 거절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을 해온 거죠. 수정이가 어디를 가든 몰래 따라다니고 다른 남학생들과 대화하면 질투하며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수정이는 그때부터 민수를 무서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같은 과라서 완전히 피할 수도 없었고 민수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냈던 거죠. 졸업 후에도 민수의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SNS로 수정이의 근황을 계속 체크하고 가끔 연락도 했다고 해요. 수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수정이가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아요. 복수심에 불타서 우리 부부를 갈라놓기로 작정한 거였습니다. 그 사진도 대학 시절 과 연말 파티에서 찍은 평범한 단체 사진이었는데 포토샵으로 교묘하게 조작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우고 배경을 바꿔서 마치 술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집착이었습니다. 수정이의 SNS를 샅샅이 뒤져서 제 정보까지 알아내고 가짜 계정까지 만들어서 저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실제로 수정이를 스토킹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출근길, 퇴근길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정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수정이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몰래 따라다녔던 거죠. 더 교묘한 건 민수가 수정이의 일상을 이용해서 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정이가 학교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 날 민수는 제게 오늘 부인 남자랑 술 마시고 들어갔죠? 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 수정이는 정말로 학교 회식에 참석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동료 선생님 한 분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해서 카페에서 2시간 정도 더 이야기했던 거죠. 그 선생님은 여자였고 순전히 업무 관련 상담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수정이가 늦게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저에게 마치 남자와 만났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또 수정이가 대학 동창 결혼식에 간다고 했을 때는 결혼식은 핑계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고요. 실제로는 정말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함께 2차로 간 거였죠. 그것도 다 여자 동기들이었고요. 민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을 모두 왜곡해서 저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박민수가 이제는 수정이에게도 직접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수정아, 너 남편이 널 의심하고 있는 거 알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김대일한테 내 모든 과거를 다 털어놓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마지막 기회다. 내일까지 답장 안 하면 내 학교에도 소문 퍼뜨릴 거야. 수정이가 집에 와서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는 것도 몇 번 목격했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봐도 아니야, 괜찮아라고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수정이도 제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던 거죠. 여보, 요즘 왜 이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야. 그냥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만 수정이의 표정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뭔가 깊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수의 스토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우리 집 앞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정이가 장을 보러 나가거나 출근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파트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심지어 우리 집 바로 맞은편 건물에서까지. 수정이는 점점 예민해졌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요즘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기분 탓일까? 무슨 소리야? 누가 왜 따라다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그 당시 저는 피해망상이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 바보같이. 제 아내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도. 절정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민수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김대일이지? 목소리부터가 이상했어요.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듯했지만 동시에 광기 어린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야? 너 부인 진짜 모습 보고 싶으면 내일 오전 10시에 올림픽 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나와.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줄게. 도대체 누구냐고. 안 나오면 내 회사 사람들한테 다 퍼뜨릴 거야. 내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도. 목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알았어. 내일 나갈게. 하지만 장난이었다면 가만 안 둘 거야. 키읔 장난?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수정이에게는 회사 일로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올림픽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더군요. 수염도 며칠 깎지 않고 옷도 구겨진 채로. 키는 저보다 작았고 몸집도 왜소했어요.
이런 사람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충혈된 눈에서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김대일 맞지? 앉아. 저는 앉지 않고 서서 말했어요. 빨리 말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민수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수정,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8년 동안 그 여자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널 선택했다고? 말이 돼?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였어요. 미친놈. 내가 그 메시지들을 보낸 거구나. 키읔키읔키읔 놀랐지? 너 그거 보고 수정이 의심했지? 정말 역겨웠어요. 이 사람이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 짓이라니. 사진도 내가 만든 거지? 그리고 수정이 행동을 미리 알고 메시지 보낸 거고. 키읔키읔키읔 어때? 완벽했지? 수정이 스케줄 다 알고 있거든. 회식도 결혼식도 다 미행해서 확인하고 너한테 의심되게 메시지 보낸 거야. 휴대폰도 몰래 지켜본 거고. 당연하지. 수정이가 언제 어디 가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다 확인했어. 그리고 내가 의심하도록 적절히 포장해서 알려준 거야.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미친놈이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치밀한 짓을 한 거였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당장 경찰서 가자. 경찰? 키읔키읔키읔 뭘로? 난 그냥 진실을 알려준 것뿐인데. 그리고 민수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무서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수정이는 결국 내게 돌아올 거야. 너 같은 놈한테는 아까운 여자라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정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경찰이 집에 와 있어. 누군가 신고했대.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수정이가 민수의 스토킹을 참다 못해 며칠 전 경찰에 신고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스토킹으로 생각했는데 CCTV 분석 결과 민수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더 놀라운 건 경찰이 민수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수정이에 대한 사진이 수백 장이나 있었다는 거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찍은 사진들, 최근에 몰래 찍은 사진들. 정말 소름 끼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메시지들도 모두 민수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저를 의심하게 만들지 치밀하게 계획했던 흔적들까지. 그 사진은 어떻게 만든 거야? 경찰이 물어보자 민수가 실토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과 MT에서 찍은 사진이야. 다들 술 마시고 노래방 갔을 때 수정이도 같이 있었거든. 그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마치 술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만든 거지. 정말 교묘했어요. 평범한 대학생 모임 사진을 성인업소 사진처럼 조작한 거였으니까요. 목걸이는? 아, 그거. 수정이 SNS에 올린 사진에서 따온 거야. 김대일이 선물한 목걸이잖아. 그래야 더 그럴듯하니까.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저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쓴 거죠. 그리고 제가 민수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GPS 추적으로 알아낸 거였고요. 민수가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것도 휴대폰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스토킹, 협박, 사진 조작, 명예훼손 등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수정이는 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집에 도착해서 모든 걸 털어놓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메시지들 때문에 의심했어. 수정이도 울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나도 미안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민수 오빠가 계속 연락하고 따라다녀서. 하지만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날 의심한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상처받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당신을 잃는 거였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을게. 나도 무슨 일이든 다 말할게. 혼자 끙끙 앓지 않을게. 그 사건 이후 우리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민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등이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민수의 집착 수준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민수는 수정이와 저에 대한 정보를 8년간 수집해왔던 거예요. 수정이의 일상 패턴, 친구 관계, 취미, 심지어 제 회사 정보까지. 정말 무서운 수준의 스토킹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수정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는 수정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5주 됐대. 그 순간 모든 힘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사랑의 결실이 찾아온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도 손자 소식을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데이라, 정말 다행이다. 수정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엄마, 저도 정말 다행이에요. 수정이 만나서. 수정이는 임신 중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배가 부르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아기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행복해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제 배를 보고 아기 언제 나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져요. 지금 수정이는 임신 8개월이에요. 곧 태어날 아들. 내 아들이에요.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이 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이제 곧 태어날 준호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건 결국 사랑과 믿음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현재 박민수는 복역 중입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 5사연이었습니다.